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초연결, 초지능, 빅데이터 이런 기술을 떠올리실 수 있고요. 한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라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기술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4차 산업혁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디지털과 관련된 지능화 혁명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산업혁명을 경험해 왔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기관차, 증기기관 이런 것으로 대변되는 모빌리티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었고요. 두 번째 혁명은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이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컴퓨터, 인터넷, 지능화와 관련된 정보화 혁명이었고요. 4차 산업혁명은 제2의 정보화 혁명이라고도 불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초연결,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통한 그 다음 세대의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화살표의 길이와 두께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주기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반면에 파급되는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많은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우상향하고 있죠. 과거에 1만 불 조금 넘던 그런 시절에서 최근에는 3만 불을 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고요. 반면에 30년 전에 내가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과 최근에 내가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은 증가했지만 심리적으로 체감하는 그런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 벽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그려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연령, 세대별로 얼마나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경제 고통 지수를 나타낸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젊은 계층이 제일 위에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그래프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여러 가지 혁신 기술로 인해서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화로 대체될 일자리가 3분의 1 정도 되고 그리고 자동화로 인해서 변화를 맞아야 되는 그런 일자리가 15% 정도 되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 보더라도 산업에 많은 경쟁력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경쟁의 경계가 사라지고 그리고 보다 많은 산업에서 글로벌리 경쟁해야 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리고 업종 간의 영역도 굉장히 블러링 되고 있고요. 구글, 애플이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시절이 되었고 그리고 유튜브, 넷플릭스, 메타버스까지 등장을 하면서 기존의 산업 간의 영역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일자리에도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리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산업별로 맞춤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경제에서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했었죠.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것이 인재, 데이터, 스마트 자본 이런 면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생산 수단을 소유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 개개인이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로 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받게 되고 다양한 도전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그런 경쟁의 요소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질의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업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비추어서 자본의 역할 여전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재, 데이터, 스마트 자본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생산 요소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을 보더라도 이런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기 위해서 다양한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러 기업들 그리고 미국 행정부에서 글로벌 공급망 점검을 지시했던 그 네 가지 핵심 분야가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 등이고요.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도 공공 분야 AI 활용 지침을 내놨고 국가적인 데이터 전략도 마련을 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이미 강력한 제조업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첨단 기술 전략이나 산업 4.0, 노동 4.0 그리고 가이아 X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고요.
캐나다의 경우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해 있고 한국이 여러 가지로 벤치마크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독일과 비슷하게 제조업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로드맵을 펼쳐가고 있고요. 중국의 경우에도 막대한 시장 그리고 기술 친화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주변에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고요. 최근에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때문에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언택트 문화가 이제 확산되고 있고요. 비대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 이미 충분히 괴로웠는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재난의 일상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글로벌 밸류 체인에도 많은 변화를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일부 분야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발전한 그런 면도 보입니다. 비대면과 관련된 원격 기술이나 IT 쪽은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물류나 의료 이런 것들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형태로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범부처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DNA, 즉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그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 우리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무선 통신을 상용화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 4차 위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뒤이어서 데이터 3법이 개정됨으로써 데이터 경제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뉴딜도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빅3라고 불리는 산업계의 중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미래차, 바이오 헬스, 시스템 반도체이고요. 관련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산업을 규제하는 신산업을 규제하는 구시대적인 그런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기술을 펼칠 핵심 인재도 꾸준히 길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 혁신과 관련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저희가 찾아내서 규제를 끊임없이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인공지능 대학원이나 여러 가지 인재 양성 사업도 펼쳐가고 있습니다. 4차 위의 노력으로 조금 더 국한시켜 본다면 4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핵심 정책을 심의 조정해 왔고요. 그리고 해커톤을 통해서 이해 관계자 간의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정부 권고안 내놨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국가 데이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아서 다양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고요. 한국판 뉴딜이라고 불리는 거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업으로 꼽히는 것이 이제 디지털 뉴딜이고요. 그 안에 보시면 데이터 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양의 물을 모아서 공업에도 활용할 수 있고 식수로도 활용할 수 있고 관광 자원으로도 쓸 수 있듯이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모은다라고 하면 다양한 산업 분야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실제로 많은 양의 자본 그리고 재정이 투입돼서 양질의 데이터가 꾸준히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위에 데이터 컨트롤 타워의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데이터 119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총 20개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11개의 데이터 정책 과제 그리고 9개의 체감형 서비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미개방 데이터를 공개하자라고 하는 것 포함해서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잠재력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이 굉장히 탄탄하고요.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ICT 인프라 측면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OECD 디지털 정부 지수 1위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통신망 보급률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정부의 데이터 인프라나 AI 준비 지수도 높은 그런 면을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국민의 그 첨단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나 이해도 이런 것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탄탄한 산업 기반과 강력한 ICT 기반이 융합이 된다라고 하면 지능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그 시즌 2라고 할까요? 저희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그런 그 혁신의 물결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얘기되던 4차 산업혁명 1.0이라고 한번 불러본다면 우선은 기술적인 전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많이 일컬어지고요.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도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추구했다라고 볼 수 있으며, 세 번째로는 이제 혁신에 대한 어떤 부각이 두드러졌죠. 반면에 그런 혁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는 조금 숨겨져 왔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에 4차 산업혁명 2.0이라고 불리는 최근의 노력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적인 혁신에 힘입은 사회적인 전환을 이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넘어서서 모든 개인이 행복하는 그런 시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혜택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반면에 기술은 이제 소위 말하는 뒤쪽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치 공기나 전기처럼 우리 주변 곳곳에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혁신이 펼쳐질 것이고, 이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기술적인 혁신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진보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 사이에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각국이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